연구의 자료 중 센서스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법론이 어떻게 이제 변형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센서스 방법론의 변화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센서스 방법론과 대조가 되어질 수 있는 또는 비교되어질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센서스 방법론의 변형을 보고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행정자료를 이용하거나 표본조사를 순환적으로 실시하는 센서스 방법론의 전개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센서스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 조사 방법론의 기본인 현장조사, 조사원이 응답자를 방문을 해서 현장조사를 토대로 센서스 항목에 대한 응답을 얻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센서스. 등록 센서스는 바로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데, 이 등록 센서스를 기반으로 하는 센서스입니다. 현장조사 대신에 행정 목적으로 수립된, 그러니까 통계 목적이 아니죠. 통계 목적은 항상 조사입니다. 현장 조사인데 그 대신에 그 행정 목적으로 수립된 등록 자료, 즉 이런 걸 가지고 공적 장부, official register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건 결코 통계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걸 통계 목적에 맞도록 편집을 해서 사용하는 센서스가 있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순환 센서스입니다. 이건 롤링 센서스 하는 말인데, 롤링 하는 말은 로테이팅, 한 번씩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는 센서스인데, 전통 센서스와 같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는 하되 매년 센서스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해왔고, 그러니까 센서스가 5년 또는 10년마다 실시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또는 나라마다 다릅니다만은 3천억 또는 5천억씩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 어떤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5년씩 나누어 가지고 하는 순환 센서스. 이게 단연간액을 제약고 모집단 전체를 순환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UNEC의 유럽의 그 경제위원회인데 이 55개 회원국 그 센서스 방식을 보면 2000년과 2010년에 비해 가지고 센서스의 그 조사 방식이 과거의 전통적인 센서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통 센서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 자료와 그 표본 조사, 즉 현장 조사를 겸하는 거, 행정 자료만으로 하는 경우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조사 방식이 자꾸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행정 자료를 이용하는 센서스 방식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된다면 그 행정 자료가 우선 품질이 좋아졌다는 것도 있고 각 정부가 통계조사의 비용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보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제 순환 센서스이고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또는 최근에 스페인, 이탈리아까지도 앞으로 2020년은 행정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는 또는 행정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센서스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록 센서스를 우선 보자 이 말이죠. 북부 유럽의 그 4개 국가, 덴마크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네덜란드가 1980년부터 포괄 범위, 즉 모든 조사, 그 모집단이 있을 때 그 모집단을 포괄하는 범위가 100%에 근접하는 행정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구 등록 시스템과 관련된 행정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록 센서를 구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가상 센서스 또는 버추얼 센서스, 가상은 실제는 가짜입니다. 실제는 허위죠. 그러니까 공적 등록부와 기존의 노동력조사 등의 표본조사를 통합을 해가지고
센서스 통계를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그 전에 응답률이 대단히 저조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니까 응답자들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해가지고 센서스에 응답을 하지 않아가지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 자체가 쓸모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엔 센서스를 실시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구 등록 시스템과 다른 어떤 표본 조사들을 이용하는 가상 센서스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결국 기존 표본 조사와 등록 시스템들 간의 기록 연계제, 레코드 링키지, 그 자료 개개인의 어떤 자료를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처음에는 쉽지를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통계적 기법 중에서도 반복적 가중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epeated Weighting 하는 건데 RW 기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네덜란드가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 센서스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할 사항으로 이제 보면 중부 유럽의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 등록, 가구 등록은 있지만은 부동산 또는 주택, 교육 또는 경제활동 자료가 정비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에 이 슬로베니아는 과거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동구권이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기 전에는 유고슬라비아 안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것이 독립을 하고 슬로베니아라는 나라가 됩니다만은 이 나라가 2002년에 센서스를 실시하는 중에 등록 시스템 자료를 센서 조사표에 인쇄를 해서 배포하고 행정자료의 신뢰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센서스는 20여 개의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갖고 100% 완전 등록 센서를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2002년 거의 그러니까 행정자료의 신뢰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센서스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2010년에는 20여 개의 등록 센서를 이용을 해서 100% 완전한 등록 센서, 그러니까 표본 조사를 하지 않는 행정자료만을 이용해서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센서스의 경우, 그러니까 전통적 센서스에서 결국 부분 등록 센서로 넘어가기도 하고 부분 등록 센서에서 다른 어떤 경제 통계 또는 교육 통계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행정 통계를 개선함으로 해가지고 완전 등록 센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011년에 이제 센서스 방식이 바로 등록 시스템에다가 기존 표본 조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2011년 벨기에의 등록 센서는 행정 자료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추출을 해내고 기존의 표본 조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행정 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센서스 변수에 대한 자료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2015년 등록 센서스 플러스 표본조사 실시 방법과 대단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네덜란드 통계청이 수년간 가상 센서스, 버추얼 센서스 목적으로 사용해온 모델과 유사한 추정 방법, 즉 Repeated Weighting, 반복 가중치 설정 방법이 등록 자료와 조사 자료를 통합 결합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센서스입니다. 순환 센서스는 시행 국가가 바로 이제 프랑스 하나뿐입니다. 사실은 센서스 통계의 적시성 문제, 모든 통계는 적시성, 그러니까 통계는 오래되면 소용없습니다. 2010년 또는 15년에 실시한 조사가 5년 또는 10년 지나가지고 통계표를 작성하게 된다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센서스 통계의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센서스 방식으로 순환 센서스가 이제 실시가 되는데, 일부는 보면 미국의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이건 실제 미국은
대략 7개 또는 8개 문항의 전수 센서를 실시하고 매년 미국은 각 지역에 대해서 10년 정도 그것을 누적하게 되면 한 20% 정도가 되면 5년 정도 누적을 하게 되면 20% 정도가 됩니다만은 이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를 실시하게 되고 프랑스의 경우는 주로 이제 등록 센서를 프랑스도 원래는 실시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만은 그 프랑스 국민들의 과거의 어떤 저항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과 비슷한 인구대장, 인구등록부, 주민등록 시스템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순환표본, 롤링 샘플링 또는 로테이팅 샘플링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센서스를 하게 됩니다. 또 스위스의 경우는 2011년 등록 센서스는 그 센서스 주재 통계에 대해서 순환 표본 방식을 도입을 했고 이스라엘,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순환 표본에 의해서 상세한 사회적, 경제적 특성에 대한 센서 통계 획득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2008년에 이스라엘은 많은 경우 주위에 둘러싸인 아랍 국가들에게 많은 그 국방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센서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만은 10년마다 센서가 실시된 경우도 좀 드물었다 이 말이죠. 독일의 경우도 보면 과거에 1980년대에 사생활 보호 또는 개인의 자기 결정에 대한 문제들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가지고 센서스 조사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도 주민등록 시스템, 즉 인구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남유럽,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같은 경우는 등록 시스템이 품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상당 부분 나라들이 등록 센서로 진전하고 또 순환 표본 센서로 진전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가능한 한 통계 비용, 통계 작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환 센서의 경우에 이제 시행상의 특성인데 그 전통적인 센서스의 표본 조사를 재설계하는 것으로 지역과 시점을 재구획을 해가지고 연속적, 컨티뉴어스한 샘플링을 해야 되고 또 큐멀러티브한 추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누적을 해가지고 거의 그 전수조사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환 센서스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전통적인 센서스를 실시하는 나라들보다도 통계적인 방법론의 발전이 우위에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소지역 인구 자료 제공을 할 수는 있지만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센서스 조사구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고 조사구의 크기에 따라 층별로 표본 조사구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순환 센서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순환 센서스의 두 핵심 변수는 뭐냐 하면 조사 기간입니다. 조사 기간이 대체로 5년에 비해 가지고 그 연속 누적적인 샘플링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업데이트의 빈도가 되는 거죠. 추출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체로 20%, 어떤 경우는 나라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는 12%, 13%에서 추출을 하고 끝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용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추출률을 정하게 되는데 가용 예산이 적어가지고 12 내지 13%를 하게 되면 한 나라의 센서스 통계 중에서도 소지역 통계를 작성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20% 통계를 작성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까지는 할 수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이하의 단계, 우리나라 말할 것 같으면 읍면동 통계를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 센서스로 넘어가는 경우는 5년 또는 10년마다 센서를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한 시점에서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는 데 투입되는
조사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통계조사와 관련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한나라의 기획재정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 또는 10년으로 나누어 가지고 센서스 예산을 아주 균일하게 좀 적은 비용으로 누적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스위스의 등록 센서스 표본조사 방식을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는 사실상 미국 다음으로 오래된 연방국가입니다. 연방의회는 국가통계 근대화 프로젝트, Official Statistics Modernization Project라는 것을 만들고 2007년 6월 22일 스위스 연방의 센서스법을 전면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개정에 의해 가지고 스위스는 과거의 전통적인 센서스, 그러니까 조사원이 조사원이 그 센서스 조사표를 들고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그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부터 효력이 발생해 가지고 그 준비를 착착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된 전통적 센서스는 인구 센서스를 할 때 대장의 정보를 활용은 했지만은 이제는 통합 통계 시스템으로 개편이 돼 가지고 인티그레이티드 스태티컬 시스템으로 개편이 돼 가지고 새로운 센서스는 기존의 인구 대장이나 주택 대장, 그 건축물 대장의 일부인, 물론 건축물에는 주택이 있고 비주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대장을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표본 조사와 결합하는 순환 등록 센서스로 개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연방정부는 2008년 1월 1일 새로운 센서스를 실시하기 위해 가지고 연방의 등록부죠. 스위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캔톤이라고 하는 주정부와는 별도로 연방 등록부를 센서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주정부의 등록부를 다 표준화하는, 하모나이제이션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부를 연방 차원에서 표준화 또는 조화, 기준화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센서스부가 센서스법 시행령을 제정을 하는 수준에서 전면 개정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의 경우에 연방 센서스법에 매년 Structural Survey라고 하는 구조조사죠. 그러니까 주제별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구조조사와 표본조사는 연방정부와 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인 캔톤이 표본 규모를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수혜자 단체가 표본 규모를 증가시킬 수로 해서 얻는 이익은 가져가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인 캔톤이 그 비용은 부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이제 행정자료를 가지고 등록 센서를 실시를 했다 이 말이죠. 주제별로 어떤 표본조사를 실시하는데 경기도 또는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자기네들이 필요해 가지고 조사 항목으로 어떤 것들을 더 넣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될 때 그 비용은 중앙정부인 통계청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청이나 또는 충남도청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관련 센서스 관련 이 표본조사는 1차적으로 구조적인 표본조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연방정부가 매년 어떤 주제를 바꿔가면서 실시할 수 있는 또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 더 든다면 옴니버스 표본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표본조사는 매년 5,000명 정도의 표본을 뽑아갖고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표본조사, 일종의 여론조사죠. 우리나라의 경우 또는 미국의 경우는 각종 민간 부문이 하는 조사인데 스위스 연방통계청이 이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센서 시스템은 구조조사와 주제별 표본조사, 5년마다 주제를 달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옴니버스 조사였고 특정 주제, 센서스와 관련이 되지 않지만 국가의 정책 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조사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센서스 관련 표본조사는 등록부 조사죠, 먼저. 그 기초자치단체와 강역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연방인구대장, 연방건축물 주택대장을 토대로 인구, 가구, 건축물, 주택에 대한 기초정보를 매년 조사를 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사하는 게 있는데 Structural Survey입니다. 스위스 인구의 3%에 해당되는 20만 명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구조조사는 등록부 조사와 비교를 해가지고 그 인구, 가구, 건축의 자료에 오류가 있나 없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정을 할 수 있느냐, 자료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주제조사, 토픽 베이스드 서베이인데 매년 10,000명이죠. 스위스 인구가 1,000만이 되지 않으니까 이 매년 1만 명에 대해서 또는 좀 많은 경우는 4만 명 규모로 5가지 주제 영역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옴니버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특정 소주제에 대해서 대략 여기는 3,000명 또는 5,000명 정도의 표본 규모로 해가지고 실제로 현장 조사에서 실시되는 통계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의 센서스 시스템은 등록부 조사, 구조조사, 주제조사, 그리고 옴니버스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남유럽에 있는 스페인의 경우 2011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이 스페인은 등록조사 플러스 표본조사,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으로 되는데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스페인 통계청 스타데 스페인은 2011년 센서스 실시 이전에는 인구 대장, 즉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을 이용한 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인구 대장에 포함한 정보를, 그러니까 조세 자료 등 동태 신고 자료나 또는 사회보장 자료와 비교해 가지고 품질 분류를 해서 가중 설정이 필요 없으면 1 또는 가중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0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중 설정, 가중치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인구 대장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중 설정 작업을 실시한다 하는 거죠. 인구 대장을 자치단체별로 클러스터로 나눠가지고 표본조사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스라엘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중 설정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결국 그 현장 조사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인구 대장이 그 실제 인구를 과소 집계한다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1.0 이하로 부풀리게 됩니다. 그 과다 집계를 하게 되면 가중치를 1.0 이하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는 스페인은 거주지를 2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남미권의 국가들의 경우는 우리는 주민등록법에 해가지고 거주지가 하나만 설정이 되죠, 주민등록에. 그런데 이 나라들의 경우에는 1차 거주지, 2차 거주지, 메인 레지던스, 세컨드 레지던스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세컨드 레지던스에 가서 살게 되는 사람 또는 메인 레지던스에 살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중 설정이 일부는 필요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번거롭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들과 관련해 가지고 거주지를 1차 거주지, 2차 거주지로 설정을 해서 센서스 방법론은 복잡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역에서 소멸하는 현상을 막아볼 수 있는 장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법령을 개정을 해서 여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편의성은 도모하게 개선할 수 있게 되지만 통계조사는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의 등록 센서스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센서스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의 포괄 범위 또는 주택의 포괄 범위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스페인, 남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건축물, 주택에 대한 그 자료, 행정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건축물 대장의 경우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갖고 그러한 자료를 통계 목적 또는 조사 목적에 이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게 국세청이죠. 국세청의 행정자를 가져와서 건축물 특히 주택 통계를 보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나라의 경우에도 그런 것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실사에서 종전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보를 수집을 하고 모든 건축물을 리스트를 해하고 건축물에 대한 지리좌표입니다. 오늘날 보면 통계에서는 그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결합된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을 활용을 하는데 지리좌표 작업,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지리좌표, 이것을 가구와 연결을 시키고 인구와 연결을 시키는 아주 방대한 정교한 하이 테크놀로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페인 통계청은 2011년 센서스에서 등록 시스템을 표본조사로 보완하는 등록 센서를 실시를 하는데 건축물의 지리좌표, 행정자료, 인터넷 조사를 광범하게 이용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원에 대한 조사, 인구, 사람에 대한 조사를 가지고 인터넷 조사로 시작. 종전의 조사는 우편조사 이런 것들이 있고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조사원이 가구원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문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든다 이 말이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한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조사들이 결국 인터넷 조사 외에 각종 우리 그 휴대폰들을 이용해서 그 응답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조사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2011년대에는 이런 조사 방법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센서 정보는 그래서 행정자료에서 추출된 데이터베이스와 표본조사를 통해 가지고 획득한 정보의 결합으로 작성이 된다.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인구 규모는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등록인구와 그 규모가 되며 등록인구는 표본조사에서 획득한 개수인자, 아까 얘기했던 1, 0 이런 카운터 팩터가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좀 더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복잡한 센서스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과는 달리 센서스가 조사표를 이용한 현지 실사가 아니기 때문에 센서스 결과를 등록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2011년 센서는 인구대장의 집계 범위를 포함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을 했다 하는 겁니다. 표본조사의 그 추출률, 샘플링 프랙션은 전국 수준에서 인구 기준 12.3, 주택 기준으로 11.9입니다. 사실 이 스페인이 인구 기준으로 대략 20%의 센서스를 표본조사를 실시하기를 원했었는데 그래야지 소지역 통계를 좀 더 원만하게 작성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추출률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든 여러 가지 표본 추출의 원칙은 잘 준수를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인구 기준 20%를 충족시키지 않은 것은 아마도 2010년대 이후에 스페인의 국가 재정 사정과 관련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재정 사정이 좋지 않으면 등록 센서를 실시하도록 그 나라의 행정부서에서 일종의 강요를 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통계 품질은 현장 조사를 하는 데보다 좋아질 수는 없지만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름으로 등록 센서스를 정당화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 등록 센서스 표본조사 시스템입니다. 싱가포르는 그 상주 인구는 350만,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500만을 좀 넘는 조그만 도시국가입니다. 이 나라에서 등록 센서스 플러스 표본조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와 똑같은 센서스를 실시를 했다 이거죠. 그 싱가포르의 경우는 1871년 그 제1차 센서스를 실시하고 독립 이후에 그 1970년, 80년, 90년 2차, 3차 센서를 실시를 했습니다. 2000년, 그러니까 제4차 센서는 등록 센서
실시하고 등록 시스템이 없는 센서스 항목은 20% 표본 조사를 실시해서 그 항목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2010년에 제5차 등록 센서스 플러스 표본 조사의 통합 결합 센서스를 실시를 했다는 겁니다. 조사 문항을 보게 되면 조사표는 개인표하고 가구표가 있다는 거죠. 가구표는 6명의 가구원을 기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센서스 조사 문항은 모두 54개다. 8개 항목은 인구 특성인데 연령, 성별, 인종, 종족인데 여기는 말레이 종족, 인디안 또는 말레이, 인디안 외에 중국계가 중요합니다. 그 가구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이고 나머지는 사회 경제적인 특성 항목, 교육이나 경제, 교통수단, 통근, 통학수단이죠. 가족, 주택 특성 등 조사 대상 가구의 20%를 표본조사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게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표본조사도 20%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센서 대상은 2000년과 2010년의 등록선한 상주 인구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싱가포르의 경우는 자기네들의 통계국 정보로 각종 센서스 보고를 아주 간단하게 4개 정도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센서스 속보 자료죠. 1차 집계 자료에다가 2권은 인구 통계, 교육, 언어, 종교, 3권은 가구 및 종교, 4번째 권은 지리적인 분포나 교통수단, 그리고 5권은 이 센서스를 실시하는 데 필요했던 행정, 관리에 관련되는 보고서. 여기에 보면 싱가포르의 센서스가 등록 자료와 표본 조사를 이용해서 실시됐다는 것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010년 센서스 실시 스케줄인데 이런 조사들은 대단히 큰 조사이기 때문에 보면 2010년 센서스를 실시하게 돼서 2008년부터 여러 작업들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해서 2009년 홍보 사업도 하게 되고 시범 여행 조사라든지 표본 설계, 추출 작업, 협력 조사 요원 모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010년 돼가지고는 센서스를 실시하게 출범식을 하게 되고 또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자료 수집, 자료 철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사가 끝나게 되면 당장 속보 자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페인이나 싱가포르나 또는 스위스의 여러 가지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센서스 방법론을 살펴보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실시되는 순환 센서스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결국 센서스 테크놀로지의 발전 이것들은 센서스 방법론에 부단한 혁신을 가져온다 하는 거죠. 방문 조사를 대체하는 인터넷 온라인 조사, 우편은 유치 조사라든지 응답자의 사생활 보호, 응답 부담의 경감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센서스 비용을 줄이는 데 있지만은 특히 사생활 보호라든지 응답 부담 경감에 노력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 처리 방식입니다. OCR, Optical Recognition, 캐릭터 레코그니션이죠. 광학 판독 장치, 자료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 특히 센서 통계를 제때에 타임리한 통계의 릴리스인데 이런 것을 증대시키, 그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 하는 이것이 바로 센서스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지리정보 시스템입니다.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라든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라고 하는 게 있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포켓용 컴퓨터, 그러니까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 앞으로 센서스를 실시할 때 여러분들은 조사하게 되면 조사표, 퀘스처네어를 보게 되는데 퀘스처네어가 종이에 인쇄되지 않는 페이퍼리스한 그런 센서스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포켓용 컴퓨터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의 어떤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조사 기간의 단축, 특히 센서스 조사구는 물론 각종 통계구의 그 에리아를 설정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전수조사록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던 것들이 행정자료를 이용하고 자료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GIS 시스템을 이용하고 또 복현형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어떤 조사표를 담고 조사원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입해버려 가지고 센서는 21세기 2020년 그리고 2025년 2030년에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